자, 이제 표현들이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권대리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것과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것. 근데 협의 무권들이 이미 다 있고 이제 표현대리 해야 되는데 대리가 어렵잖아요. 근데 표현대리는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표현대리는. 그래도 시험 나올 게 딱 두 군데 정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훨씬 쉬워요. 협의 무권대리는 이것저것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표현대리는 딱 두 군데만 하면 시험은 거의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만 시험은 더 쉽다 생각하세요. 그럼 표현대리가 뭔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인데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마치 유권대리처럼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다시, 원래는 무권대리인데 마치 유권대리처럼 본인이 그 행위를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자, 예를 들면 가백이 5억짜리 부동산 있는데 우리에게 대리권 준 바 없어요. 그러니까 무권이죠. 둘 다 첫 출발은 무권대리입니다. 우리에게 대리권 준 바 없는데 우리 병을 만나서 갑이름 현명하고 매매했죠. 이게 무권대리가 됩니다. 그럼 둘 간에 무효죠, 무효. 근데 얼마에 매매했는가 봤더니 을갑병이 7억에 매매했다 해보세요. 그럼 이 7억 매매는 갑과 병 누구에게 유리하죠? 갑에게 유리합니다. 근데 무효니까 이행할 수 없어요. 무효니까. 그럼 갑은 이걸 이행하면 좋겠죠. 그때 본인은 뭐 하면 되죠? 그렇죠.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갑과 병이 7억에 이행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대리권도 없이 이렇게 할 리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금매로 싸게 팔고 도망가겠죠, 보통. 그래서 만약 이것을 3억에 매매했다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3억 매매는 갑과 병 누구에게 유리하죠? 병에게 유리하죠. 근데 무효니까 갑이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병은 이렇게 이행하면 좋겠죠. 그때 병이 갑에게 이렇게 표현대리를 조항해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그 무권대리 행위를 이렇게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권대리는 원래 무효라 둘 다 이행하지 않는데 그게 본인에게 유리하면 본인은 추인하는 겁니다. 본인이 표현대리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유리하면 상대방이 뭐 한다? 표현대리를 주장합니다. 그럼 이렇게 만약에 표현대리가 성립해서 본인이 이걸 이행한다면 본인에게 엄청 불리하죠. 그럼 이 행위를 갑이 하지도 않았는데 이건 을갑형이 했죠? 을갑형이 한 행위를 갑이 책임지려면 갑이 책임질 만한 뭔가 잘못을 해야 돼요. 다시, 이건 을갑형이 했는데 그 행위를 갑이 책임지려면 갑이 책임질 만한 뭐 해야 된다? 잘못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갑이 책임져도 할 말이 없죠. 그래서 표현대리는 이럴 때만 인정됩니다. 다시 대리권 준 바 없는데 갑이름 현명하고 3억에 대리했죠.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에게 대리권이 없는데 누가 봐도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누가 봐도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완벽한 외관이 있고, 외관 원래 뭐죠? 죄송합니다. 외관이 있는데 그 외관을 병이 믿을 수밖에 없었다. 신뢰했다. 이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선이 무과실입니다. 즉 이걸 믿는 바람에 사실은 대리권이 없죠. 그 사실을 모르고 과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럼 병은 우리 외관을 믿었기 때문에 병이 갑에게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직 못합니다. 갑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갑에게 잘못. 갑 아무 잘못 없죠. 만약 우리 위조 전가 시범이라면 완벽히 위조할 수 있죠. 그럼 누구랑 믿겠죠? 그래도 갑은 잘못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갑이 책임질 만한 잘못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우리의 이 외관 형성을 갑이 만들어줬다 해보세요. 이 외관 형성에 갑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을은 대리권도 없는데 그 외관을 갑이 만들어줬죠. 그럼 갑이 만들어준 그 외관을 병이 신뢰했잖아요. 그럼 이자를 더 보여야 되니까 잘못했죠. 그때는 갑이 책임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외관 형성에 본인이 원인 제공했을 때 그때 표현 대리가 성립돼서 갑이 책임집니다. 그럼 본인이 원인 제공한 유형에 대해서 우리 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근데 시험은 다행히 126조밖에 안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어쩌다 한번 한 지문 나올까 말까 하고 시험은 126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범위가 확 줄어듭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제 모든 표현들이 공통점인데 뭐든지 판단 시기는 행위 당시, 여기는 무권 대리 행위 당시예요. 그래서 만약에 병이 적에게 팔았다 해보세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무권 대리죠? 이게 무권 대리죠. 그럼 이 행위 시에는 병만 있었죠. 정 없었죠? 그래서 이 행위 당시 판단이라 정은 없었으니까 무권 대리는 표현 대리는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위 당시 이때 있었던 직접 상대방만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건 표현 대리 아니죠. 그럼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나온 전득자청은 표현 대리 주장할 수 없어요. 뭐든지 행위 당시 기준. 그때는 병만 있었죠. 이자만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통점. 이 세 가지 표현들의 공통점은 상대방은 다 선임을 가셔야 돼요. 상대방은 다 뭐다? 대릴 거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야 됩니다. 그리고 전득자는 주장할 수 없다. 행위 당시 기준. 이것들이 다 세 가지 표현들의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좀 당연하겠지만 125조는 법정들이 적용 안 돼요.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법정들이 적용된다고 확인할 겁니다. 그럼 이제 책으로 오세요. 이제 자 139페이지 139페이지 상단에 파란색 1번 표현 대리란 써있죠. 그게 보세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 권한이 있는 것 같은 자, 외관 동그라미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이 외관 형성에 관해서 일정한 책임 동그라미 책임의 약간 원인이 있는 경우에 본래는 무권 대리지만 이를 자 신뢰 동그라미 신뢰하여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일 밑에 심화학습 있나요? 그건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이제 책을 넘겨보세요. 141페이지 표현들이 중에서 파란색 1번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125조가 나옵니까? 지금부터 125조를 먼저 합니다. 근데 일단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 빼지 마세요. 여기서 힘 빼지 마시라고요. 그냥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갑니다. 힘 뺄 때는 좀 이따 126조에서 힘을 빼야 돼요. 그냥 이건 한번 쑥 그냥 들어보는 겁니다. 그럼 일단 법조문 보세요. 자, 밑줄. 제3자가 써요. 상대방. 제3자가 상대방. 상대방에 대해서 타인에 써요. 무권 대리인데 여기는 무권 대리인 여기서는 표현 대리니까 타인이 누구다? 무권 대리인 또는 여기서는 표현 대리인.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에 써요. 본인은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 표현 대리인, 그 다음과 그 제3자가 상대방과는 법률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누가 책임이 있어요? 본인이. 그게 표현 대리였죠.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책임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소무, 아까 모든 표현 대리는 상소무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자, 10번 보세요, 이제. 자, 갑이 엑셀을 팔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매매할 대리권을 주면서 위임장까지 다 교부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갑에게 전화 왔어요. 갑에게 뭐라 하냐면, 야, 너 을하고 친하다며. 을 질 안 좋아. 너 조심해. 라고 전화가 와요. 갑이, 저 대리권 줬는데? 쫓아가서요. 쫓아가서, 너 요즘 너무 바쁘다며. 너 그냥 팔지 마. 너 팔지 마라 했다. 라고 숙권행위를 철회했어요. 팔지 마라고.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째려보니까 깜빡 잊어버리고 위임장을 안 받아왔어요. 다시 팔지 마라고 숙권행위 철회했죠. 근데 뭐하고 째려보니까
당황해서 깜빡 잊어버리고 위임장을 회수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럼 대리권은 소멸했지만 위임장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역시 질이 안 좋은 놈이라 병 만나서 그 위임장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저 값 대리 맞죠? 하면서 X를 팔아고 등기를 넘겨버립니다. 그럼 우리 X 부동산을 비싸게 팔아요? 금매로 싸게 팔아요? 싸게 팔고 도망갔겠죠. 그러더라도 자 대리권이 소멸한 다음에 매매했으니까 이건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 그럼 둘 간의 무효라 이 등기 무효가 되거든요. 근데 병은 싸게 샀으니까 이걸 유효로 바꾸면 좋겠죠. 그래서 병이 선의무과실. 갑이 교부했던 위임장을 봤으니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겠죠. 그래서 표현대를 정합니다. 그럼 자 이것만 판단해요. 그럼 갑 책임질 만한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죠. 위임장은 주지 말던가 줬다면 회수해야겠죠. 회수 안 하니까 그걸 우리 써먹었잖아요. 그 병은 갑이 준 위임장을 믿었잖아요. 그럼 갑 잘못했죠. 그러니까 갑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들 조항에서 갑이 이걸 책임지니까 그러면 등기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표현들입니다. 잘못했으니까 갑이 책임져도 싸죠? 그리고 갑은 을잡아 세기하면 되죠. 이처럼 무권대리인서 원래 무효인데 본인이 책임질 만한 잘못했는가 지금 했잖아요. 그럼 갑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 선의무과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125조입니다. 그럼 자 여러분 책에서 박스 밑에 1번 의 있나요? 의 그냥 딱 두 줄만 체크. 두 줄만 체크. 넘깁니다. 142페이지. 자, 동그라미 디귿 있나요? 잠깐 실망보세요. 자, 125조란, 자, 대리권 있어요, 없어요? 대리권 없는데, 있는 것 같은 걸 표시하는 겁니다. 이 대리권 없는데,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겁니다. 그럼 그 표시한 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다시, 대리권이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겁니다. 그럼 그 표시한 자,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럼 이 대리권 수요 표시는 뭐든지 명시, 묵시할 수 있다. 꼭 대리권 또는 대리인 그 말을 꼭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묵시 가능하다. 그래서 자 예를 들면 갑은 을에게 대리권 준 바 없어요. 대리권 안 줬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저는 갑의 총판점이에요. 저는 갑의 대리점이에요. 을이 이런 말을 막 함부로 사용합니다. 그 사실을 갑도 알았어요.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말을 사용 못하게 을을 거꾸로 매달아 놔야겠죠. 그러죠? 을을 혼내야겠죠. 근데 이걸 알고도 갑이 내버려 두네요. 묵인했다. 그럼 제3자가 이걸 봤어, 이걸. 그럼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거로 알겠죠. 사실 대리권 없는데 이걸 내버려 두니까 이게 대리권을 수요 표시한 꼴이 되는 겁니다. 제3자는 을이 대리권 있는 걸로 알겠죠. 그럼 갑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이 있죠. 그래서 이 제3자가 을과 거래하면 이건 무권대리지만 갑이 책임질 만한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이 행위를 갑에게 책임져라고 표현되어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꼭 대리권, 대리인 그 말을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명칭 사용을 묵인하거나 승낙한 것도 대리권 수요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142페이지 위쪽에 동그라미 디귿 보세요. 디귿. 자, 대리권 수요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이나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 묵시역 동그라미 묵시역으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통령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명칭, 명함의 사용을 본인이 자, 묵인 동그라미 묵인하는 행위도 묵시적인 대리권 수요 표시당으로 본다. 그러니까 보시고 다음 양가로 2번에서 제3자는 다 선의무과실이죠. 동그라미 1번 세 줄 다 체크하세요. 다 상선무. 제일 밑에 파란색 하면 효과. 효과가 뭐죠? 본인이 무권대리를 이행한다. 책임진다. 다음 4번 적용 범위. 자 여기는 분명히 대리권 수요 표시가 숙권행위죠. 그러니까 법정들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두 줄 다 체크하세요.
제일 끝에 법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속건행위라 이무대리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 보시고 이제 오른쪽 오시면 오른쪽에서 이제 힘을 빼야 됩니다. 이제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법조문 보세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 한 경우에 그럼 지금까지 무권대리입니다. 그 다음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동그라미.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까지 사선을 끊어요. 그럼 지금까지 표현들이 성립했습니다. 성립했으니까 그 뒤에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있다, 이행한다. 이게 표현들이었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갑이 S가 있는데 우리에게 나 대신 은행 가서 저당권 설정할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럼 갑은 저당 설정에 필요한 등기 서류와 인감이랑을 우리에게 다 줬겠죠. 서류를 다 줬겠죠. 근데 우리 그 서류 가지고 은행이 아니라 제3자 병을 찾아가서 병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갑이름 현명하고 등기가의 병한테 다 넘겼어요. 자, 그럼 우리 실제로 한 행위가 저당권 설정했습니까? 매매했습니까? 매매했죠. 그럼 우리는 매매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권대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비싸게 팔아요? 금매로 싸게 팔고 도망가요? 금매로 싸게 팔았겠죠. 그러더라도 무권대리라 둘 간은 무효고 이것도 무효가 됩니다. 근데 병은 싸게 샀으니까 이걸 유효로 바꾸면 좋겠죠? 그때 병이 갑에게 표현들이 정하는데, 자 보세요. 이 126조는 병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즉 예를 들면 자 저당권 설정할 때 필요한 등기 서류나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등기 서류나 둘 다 처분행위라 둘 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병이 보기에 원래 을은 매매할 권한이 없지만 서류가 유사하니까 우리 매매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병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들이가 성립합니다. 그럼 성립하면 갑이 이걸 책임지기 때문에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시험은 표현들이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결과를 안 물어봐요. 이런 판례 수백 개고 그 판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그냥 그 정도 됩니다. 결과를 안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 병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인정될 것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인정 안 될 겁니다. 근데 결과는 안 물어본다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뭐 성립한다, 성립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병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성립해서 유효가 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성립 안에서 여전히 무효가 되는 겁니다. 결과는 안 물어본다. 자 그럼 아까 이렇게 해서 잡으세요. 이거랑 짚히게 합니다. 이거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할 대리권을 줬는데 자, 을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서 갑에서 자기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해버립니다. 그럼 이건 무효죠.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할 권한 없잖아요.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을이 소유자처럼 보이니까 을이 이걸 병에게 팔아서 현명 안 했죠? 등기 넘깁니다. 지금 현명하지 않으려고 위조해서 등기했어요. 만약에 현명하면 병이 갑에게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을은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됩니다. 그러니까 안 물어보게 하려고 일부러 위조해서 현명 안 한 겁니다. 소유자처럼 판 거죠. 그래도 절대적 무효라 병은 선이어도 무효,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럼 을은 금매로 싸게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무효죠. 그럼 병이 갑에게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 그래요? 현명하지 않으면 애초에 대리가 아니라 했어요. 현명 안 했으니까 이건 애초에 대리가 아니고 따라서 무권대리도 아니고 표현대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병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까 무권리자 처분행위였어요. 무권리자가 갑부동산을 처분했죠.
그럼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본인이 이거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게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이었고, 이건 법이 없으니까 무권들이 추인을 유추해서 소급해서 이렇게 생긴다 그랬죠. 라고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 현명 안에 있으니까 이건 이쪽이 아니에요. 이쪽 영역이고, 이걸 아까 무권리자 처분행위. 방금 전에 본 것은 이 현명했잖아요. 현명했으니까 대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현명했으니까. 여기는 현명하지 않으려고 위조해서 등기했죠.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대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 영역이라 이런 것을 아까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할 수 있고, 무권대리랑 유사하니까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해서 소급했다고 아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명했는가 안 했는가 그 차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험이니까 시험 이게 성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 뭔가 기본 권한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권한을 넘어야 돼요. 넘는 대리, 그러니까 권한을 초월하는 대리가 있어야 되고, 다음 표현 대리를 믿을 만한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시험이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거 안 물어본다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시험에 뭘 제일 많이 냈냐면 어떤 게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가, 이걸 시험에 제일 많이 냈습니다. 그럼 우리 법원은 뭐든지 다 된다, 뭐든지 다 된다 그랬어요. 물론 법률 행위라면, 법률 행위만 대리할 수 있죠. 그래서 법률 행위라면 기본 대리권 뭐든지 다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행위 대리 못하죠. 사실행위 안 돼요. 법률 행위라면 뭐든지 다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순간 표현들이 문제가 엄청 쉬워요. 내용은 어렵지만 지금까지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문제 푸는 거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뭇은 기본 대리권 될 수 없다, 무조건 틀립니다. 99% 확률. 그리고 뭐뭇은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무조건 맞아요. 확률 99%. 그래서 여기를 하는 순간 문제 푸는 게 엄청 쉬워요. 이걸 모르니까 내용도 어려워, 핵심도 몰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기본 대리권 무조건 다 된다. 그럼 두 번째로 많이 나눈 게, 그럼 기본 대리권과 실제로 한 이 대리 행위가 같은 종류야 되는가, 같은 종류. 그럴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종 유사성도 유효하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은 거의 대부분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거 작년 30일의 정답, 30일의 정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갑이 내 앞으로 등기하기 위해서 을에게 등기 신청권을 수여했습니다. 그럼 등기 신청권이란 등기소 가서 공무원에게 신청하는 권리예요. 공포상 권리는 공포상 권리. 그럼 등기하는 데 필요한 인감 서류랑 서류를 다 줬겠죠. 근데 을이 그거 가지고 등기소가 아니라 자기 채권자 병을 찾아가서요, 사채자가 오늘까지 돈 안 주면 확당히 묻어버린다 했어요. 묻히기 싫으니까 갑에게 할 등기를 병에게 해버린 겁니다. 즉 대물변제. 돈 대신 부동산, 물건으로 대신 변제한 겁니다. 그리고 갑 이름이 현명했어요. 그럼 을은 대물변제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권대리입니다. 그럼 둘간이 무효죠? 그럼 무효가 되는데, 병은 을을 죽이는 것보다 이걸 유효로 바꾸면 좋겠죠. 그래서 표현대리를 정해봅니다. 이게 인정된다면 갑이 이걸 책임지니까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면 굳이 을을 죽일 필요 없잖아요. 그럼 첫 번째 논점, 을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 을이 가진 권리는 등기소 가서 신청하는 이 공법상 권리예요. 그래서 판사님, 공법상 권리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돼 라고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권리 될 수 있어요. 등기 신청권 될 수 있다. 또는 등기 신청행위 될 수 있다. 그리고 법정 대리권 될 수 있다. 뭔지 몰라도 복대리권 될 수 있다. 사자도 될 수 있다. 뭔지 몰라도 일상가사 대리권 될 수 있다. 이렇게 뭐든지 다 된다고, 그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실제로 한 행위는 개인 간의 사적 거래 사법상 행위네, 사법상 행위. 그럼 기본 대리권은 공법. 실제로 한 건 사법. 전혀 다르죠. 그래도 상관없다. 전혀 달라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을은 대물 변제할 권한이 없는데 병이 보기에 대물 변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들이 인정해 줍니다. 물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인정 안 돼요. 근데 결과는 안 물어본다 했어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럼 갑이 책임지니까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없으면 인정 안 돼요. 근데 결과를 안 물어보니까 시험은 이 두 가지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걸 아는 순간 표현들이 엄청 쉬워집니다. 엄청. 그럼 이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표현들 설명 옳은 겁니까? 1번에 기본 대리권 나왔죠? 없다가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거. 죄송합니다. 없다가 무조건 틀린 겁니다. 2번도 기본 대리권 나왔죠? 없다 이거 무조건 틀린 거예요. 3번 기본 대리권 있다 해서 맞았어요. 이게 정답. 자, 4번 복대리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답니다. 그 말이 복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으니까 적용된다예요. 5번은 좀 이따 할 텐데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이 책임 강경할 수 없다고 좀 이따입니다. 과실상계 적용 안 돼요. 좀 이따예요. 아무튼 5번 몰라도 3번 나오죠. 3번 자 아까 등기 신청 대리권 공법상 권리를 기본 대리권에서 사법상 법률행위 대물 변제한 경우에도 표현대 사용할 수 있다 했죠? 3번이 정답입니다. 기본 대리권 무조건 다 된다.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129조로 갈 텐데 잠깐 책을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 143페이지. 143페이지. 아까 법조 보셨고 중간에 파란색 2번 성립 요건이 있습니까? 그럼 양가로 1번 기본 대리권 동그라미. 그럼 동그라미 1번. 자, 제목 밑에 의무 대리권 동그라미 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권 동그라미. 이걸 기본 대리권에서 표현대리를 사용할 수 있다. 2번 자 제목의 밑줄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동그라미. 그럼 기본 대리권 된다. 그럼 동그라미 2번은 여섯 번째 줄 내려와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여섯 번째 줄에 그럼 파란색 글씨로 판례는 보여요? 거기 밑줄. 판례는 부부 일방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 동그라미 쳐요. 일상가사 대리권 동그라미. 그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이게 일종의 법정 대리권이에요. 뒤쪽에 법이 써 있어요. 법정 대리권.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하여 문제된 행위에 상대방에게 특별 수권을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면 126조 표현들이 인정한다 말이 한마디로 결론.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일상가사 대리란 부부간에 일상가사에 대해서 대리권을 안 줬더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권. 다시 부부간에 일상가사에 대해서 대리권 굳이 안 줬더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와이프가 세탁소 가서 남편 양복을 맡겨요. 와이프가 세탁소에 남편의 양복을 맡긴다. 그럼 세탁소 사장님이 남편한테 대리권 받았어요? 물어봅니까? 안 물어보죠. 그런 일상가사는 굳이 대리권 안 줬더라도 법에 의해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범위를 초월했을 때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아무튼 무조건 다 된다. 한 장 넘기시면 144페이지.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다섯째 줄 중간에 파란색 글씨 보여요? 거기 자 밑줄 그리고 가로칩니다. 자 가로.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으로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까지 가로쳤죠.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그 뒤에 권한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가로친 게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무조건 된다.
다시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설 일단 끊고 그 다음 그 행위자가 자 사자 동그라미 사자 심부름꾼 사자라 하더라도 그 아랫줄 중간에 민법 126조 적용함이 있어서 기본 대리권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 말이 사자 권한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있다죠.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공포상 대리권 떠놓쳐요. 될 수 있다. 도벌은 네 번째 줄 등기 신청이라는 공포상 행위를 기본 대리권하여 이와 자 동그라미 쳐요. 동종이 아닌 동그라미 그 아랫줄에 다시 전혀 별개 동그라미 전혀 별개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법 행위인 대물 변장 경우에 대해서도 표현들이 인정할 수 있단 말이 동종 유사성 요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 양괄호 3번 제3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겠죠. 기억은 제목의 밑줄 정당한 이유란 선의 무과실 말합니다. 선의 무과실 모든 표현들이는 제3자는 선의 무과실 넘기시면 146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2번 정당한 이유 판단식이 뭐든지 행위 당시예요. 그래서 자, 정당한 이유의 전부 의무는 대리행위가 행해질 때 당시를 기준으로 재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대리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밑에 동그라미 4번 제3자란 그랬죠. 그럼 자, 두 번째 줄에 파란색 글씨 모든 표현들이 똑같아요. 직접 상대방 아까 병만 말하고 전득자는 이후에 나온 사람이라 표현들이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표현들이 똑같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3번 적용 범위에 양괄호 1번만 보세요. 아까 법정들이 다 적용되고 복들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126조에 있습니다. 이제 파란색 큰 3번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129조가 있어요. 그럼 자 법조문 여러분 책임 밑줄. 자 대리권 소멸은 선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선이 뒤에 무과실 써요. 무과실. 아까 모든 표현들은 다 선이 무과실. 그 다음 선이 무과실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거기까지 밑줄.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했잖아요. 그럼 제3자가 선이 무과실이면 그 사실로 주장하지 못한다. 거기까지 밑줄. 여기도 시험이 안 나오니까 가볍게 들어요. 자 7번 보세요. 우리 시장 가면 시장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갑이라는 새마을금고에서 의일 직원인데 의일 직원이 뭐 하는 거냐면 그 시장의 상인들이 은행에 올 시간 없거든요. 그래서 은행을 대리해서 이 사람이 은행 직원이 예금계약 체결할 대리권을 가지고 시장 상인들을 찾아와서 예금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 금고의 뭐 과장이라면 이거 오토바이 그 빨간 모자를 써요. 눈에 확 띄게. 그 상인들에게 와서 그날 10만 원, 15만 원 입금 받아요. 그리고 내 볼펜으로 손으로 통장을 써줘요. 그리고 그 돈 여기다 입금하는 거죠. 그럼 본 적 있나요? 백화점 말고 시장 가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대리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잘렸습니다. 퇴사했다. 그럼 우리는 대리권 소멸했죠. 근데 그 사실을 상인들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겠죠. 그럼 금고에서는 거래한 상인들에게 우리를 잘렸다고 알려야겠죠?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상인들은 대리권 소멸한 사실 전혀 모르겠죠?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려서 열받아서 다시 돈 받았다. 다시 돈 받아서 가지고 도망쳤겠죠.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다시 대리했죠? 이게 무권대리입니다. 근데 을은 도망쳤죠. 그럼 갑. 책임질 만한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죠. 왜 알리지 않습니까? 알리지 않으니까 병이 전혀 모르고
또 갑에게 을에게 돈 준 거죠. 을에게. 그럼 당연히 이 돈 을이 도망쳤죠. 갑이 책임져야겠죠? 책임져라고 표현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이 돈을 병에게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갑이 을을 잡아서 뒤처리하면 되겠죠? 이게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입니다. 아무튼 시험은 126조를 잘 공부하세요. 그럼 법조 밑에 파란색 1번 의의가 있죠? 의의 두 줄을 그리 체크하세요. 넘기시면 파란색 3번 적용범위 양괄호 1번의 자, 두 번째 줄 이무대리와 법정대리, 복대리 모두 적용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옵니다. 앞에 139페이지 앞으로 오세요. 139페이지 이제 중간에 심학습이라고 박스가 있죠. 거기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는 자 표현들이 핵심 쟁점이 있나요? 그게 이제 써요. 모든 표현들이 125조, 126, 129조 모든 표현들이 쟁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표현들이는 시험에 나올 게 두 군데. 아까 126조 표현들이와 지금 하는 모든 표현들의 효과 그 두 군데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아주 편하다 그랬어요. 양이 적으니까. 그럼 이제 7번 보세요. 자, 표현들이는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입니다. 근데 마치 유권대리처럼 본인이 책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법원에서 당사자가 법원에서 유권대리만 주장합니다. 그러면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들이 주장이 포함되지 않아요. 그럼 법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항상 민사재판은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판단해요. 그럼 유권대리만 주장하고 지금 이런 거 당사자가 주장한 적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법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유권대리인가 아닌가만 판단하고 이건 주장하지 않았죠? 판단하지 않아요. 이런 걸 변론질합니다. 시험에 안 나오지만 민사재판은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판단한다. 그래서 이것은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과실상계란 교통사고에서 과실 6대4, 7대3 나누죠. 6대4, 7대3 왜 나눠? 왜? 돈 때문에 손해배상. 그래서 과실상계는 교통사고처럼 손해배상 산정할 때 적용됩니다.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표현대리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계약 내용을 이행, 책임지는 거죠. 책임지니까 여기는 과실상계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과실상계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차 과목 중개사법에서 중개사법 공인중개사가 사고 치면 책임져야 되죠. 근데 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합니다. 다시 공인중개사가 손해를 끼치면 책임져야 돼요. 손해배상. 근데 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합니다. 1차 민법 표현대리는 손해배상이 아니죠. 적용되지 않아요. 이것도 1차 혼동해서 다 틀려버리라고 시험에 다 냅니다. 1차, 2차. 헷갈리면 안 돼요. 중개사법 된다. 표현대리 민법 안 된다. 다음 세 번째. 자,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진다. 이행하잖아요. 이행.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죠? 그러면 무권대리나 표현대리 그 개념 자체가 자, 대리권이 없죠. 근데 행위 자체는 완전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표현대리, 무권대리는 대리권만 없어요. 나머지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행하려면 유효니까 행위가 유효니까 이행하는 거죠. 행위가 무효라면 이건 애초에 무권대리, 표현대리 아니에요. 이행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표현대리라는 개념 자체가 무권대리, 표현대리 개념 자체가 행위 자체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걸 말합니다. 뭐만 없다? 대리권만 없는 거예요. 만약에 행위가 103조 무효라면 이행할 수 없잖아요. 104조 무효도 이행할 수 없죠. 기타 강행법규 위반 무효도 이행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건 무권대리도 아니고 표현대리도 아니에요.
이건 둘 다 행위는 완전 유효. 뭐만 없다? 대리구만 없다는 겁니다. 얘들에게 작년 시험에 나왔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서 확정적 무효면 이건 허가 규정의 효력 규정, 강행 규정 위반 무효거든요. 그럼 강행 규정 위반 무효니까 표현들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왜 그래요? 행위는 유효여야만 표현들이 무권들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행하기 때문에. 그럼 자 139페이지 밑에 심화학습 있습니까? 그래서 1번에서 동그람 1번, 2번 이쪽 내용 다 있습니다. 이게. 다음 제일 밑에 동그람 제일 밑에 2번은 상대방이 표현들을 정한다 했죠. 본인은 추인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0페이지 자 3번 표현 대리에서 과실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경감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럼 거기 3번에서 자 동그라미 2번 표현 대리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 대리 행위에 대해서 동그라미 칩니다. 전적인 책임 동그라미 책임을 제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과실상계 동그라미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그 말이 과실상계 적용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경감할 수 없다요. 4번 표현들에도 현명주의 적용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그 세 줄 읽어보세요. 아까 126조에서 위조 사건 했어요. 위조 사건. 저는 판 건데 여기는 근저당이 나왔네요. 그 다음 5번 표현 대리는 대리행위가 유효한 것을 전제한다. 그래서 표현 대리행위가 강행위법규 위반으로 자 무효 동그라미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동그라미 1번 대리인이 강행위법규 위반하는 대리행위하여 자 무효 동그라미 무효인 경우에는 그 아랫줄 표현 대리 적용할 수 없다. 예컨대 여기죠. 예컨대 토지거래 근데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주자 무효죠. 무효가 된 때 표현들이 성립할 수 없다. 자 2번은 2주 후에 합니다. 2주. 이 총유는 물권법이라 강행규정 위반이 무효입니다. 자 2번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을 교회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임으로 처분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임 무과신 경우에도 이 처분 행위는 자 무효 동그라미 물권법 강행규정 위반 무효이고 따라서 표현 대리를 준용이나 적용할 수 없다. 무효니까 이렇게 유효일 때만 무권 대리 표현 대리가 나옵니다. 무효 X. 여기까지 해서 아주 어려운 표현 대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효 취소했고 민총 마지막에 조건 기한 안 했거든요. 그래서 10분 쉬가시고 조건 기한을 하겠습니다. 끄지 마세요. 꼭 10분만 쉬고 들어오세요. 끄면 안 됩니다. 컴퓨터 끄지 마세요. 자, 10분 쉬겠습니다.